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단 한 문장에 무너졌던 이야기입니다. 30년을 의사로 살아온 한 남자는 은퇴 후 냉면 가게를 열었죠. 하지만 계약서의 단 한 줄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누군가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의 경고문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구입니다. 예순을 넘겨 의사 가운을 벗었고요.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육수 냄새를 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세월이 너무 길었죠. 그래서일까요? 은퇴를 앞두고 저는 오래 미뤄둔 꿈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름만 되면 어머니가 삶아주시던 메밀면을 떠올리며 사람들 속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냉면집을 열겠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의사였던 제가 칼과 가위를 내려놓고 국자와 젓가락을 준다니 처음엔 스스로도 우습더군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가게 문 앞에 가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모아 점포를 알아봤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메밀가루를 만져보고 육수에 들어갈 뼈와 파를 고르며 저는 다시 수련의 시절로 돌아간 듯 했어요. 서툴고 조심스럽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중개인은 말수가 적었고 서류는 두꺼웠습니다. 계약서라면 병원에서도 수없이 다뤘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장사라는 세계의 말과 법은 제가 익숙한 의무 기록과는 달랐습니다. 낯선 단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에 짧은 문장이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단, 임대인은 필요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은 형식적인 문구라고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 마음은 이미 가게 이름과 간판의 글씨체를 고르는 데 가 있었으니까요. 문을 연 첫날, 얼음장처럼 차가운 육수에 동치미 향이 스며들며 그릇이 가벼운 안개를 뿜었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다고 중얼거리고 저는 그 소리가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의사라는 과거가 등 뒤에서 멀어지고 냉면집 사장으로서의 오늘이 눈앞에 선명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닮은 국물, 딱딱하지 않게 삶아낸 메밀면, 얇게 썬 수육과 백, 삶은 달걀 반쪽까지. 그릇 하나에 제가 살아온 시간이 담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님이 늘어날수록 자신감도 함께 자랐고요. 아내는 오후마다 채소를 다듬으며 이제야 숨을 쉰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동안의 밤 근무와 응급 호출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에서라면 남은 생을 조금은 온전히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새벽에 홀에 혼자 서 있으면 종이 냄새 같은 불안이 스쳐갔습니다. 닫힌 셔터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고 계산대 서랍 속 계약서 사본이 떠올랐습니다. 단으로 시작되던 그 문장 말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죠. 잘하고 있으니 괜찮다. 손님은 늘고 평판도 좋아지고 우리 맛을 찾는 단골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의 서늘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숨결에서 미세한 이상을 감지하듯 저는 가게의 공기에서 작은 균열을 느꼈습니다. 장사는 만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삶 역시 기쁨만으로 이어지지 않죠. 단 한 문장이 삶을 바꾸기도 한다는 걸 그때 저는 아직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을 위해 오늘의 국물을 불 조절하며 오래 끓였습니다. 거품을 걷어내고 간을 봤습니다. 입안에 도는 짠맛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맛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약속도 그렇게 깊어지리라 믿었습니다. 믿음은 제게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을 믿고 동료를 믿고 제 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종이에 찍힌 검은 글자의 무게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순간들이 연필로 그린 밑그림이었고 지우기 어려운 먹선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었죠. 그날 밤 간판 불빛 아래 서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더 맛있는 국물을 낸다고. 그 다짐이 어떤 파도 앞에서 흔들리게 될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연 지 2해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겨울 내내 식당 문을 닫을 틈이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았죠. 퇴직 후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오랜만이라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빈 그릇을 보면 이상하게 눈물이 날 때도 있었어요. 내가 만든 냉면으로 누군가의 하루가 시원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아내는 주문이 몰려 정신없이 움직였고 저는 얼음을 깨느라 팔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식당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깍듯한 미소로 자신을 건물 관리인이라 소개하더군요. 그들이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심장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류 맨 아래에는 제 이름과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었어요. 임대인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적혀 있었죠. 3개월 안에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 말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계약은 아직 1년도 남았는데요. 그렇게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두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임대인이 필요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요. 그제야 머릿속에 오래전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단, 임대인은 필요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짧은 문장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한 줄이 제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고 홀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육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엔 손님이 남긴 젓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입을 열면 눈물이 쏟아질까봐 그랬죠. 평생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희망을 말하던 제가 이제는 절망을 진단받은 환자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계약서를 한 장씩 넘겨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조항이 문제네요.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권을 인정한 문구입니다. 법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제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라고 묻자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은 글자 그대로 효력을 갖습니다. 조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법은 냉정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만 해오던 제가 종이 한 장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지만 그 따뜻한 손끝이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평생의 돈, 시간을 들인 꿈 함께 꾸던 노후의 평화가 서류 한 장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번갈아 가며 가슴을 찔렀습니다. 중개인을 찾아가 따졌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보통 이런 조항은 잘 안 쓰거든요. 그의 말은 제 귓가를 스쳤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몰랐다는 말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가게를 닫을 날이 다가올수록 손님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사장님 냉면이 제일 시원했는데요. 그 말이 가슴을 더 저며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한겨울의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지막 영업일 저는 유리문을 닫고
불을 끄기 전 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손때 묻은 조리대, 주방의 국자,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의사로서 사람의 생명은 지켜봤지만 내 삶의 계약은 지키지 못했구나. 그날 밤 식당 앞 거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간판 불빛이 꺼진 자리 위로 바람이 불었고 저는 그 바람 속에서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아무 문장도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가게를 비운 다음 날 저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단 한 줄의 문장 때문에 평생 모은 돈과 시간, 그리고 꿈까지 잃을 수 있을까? 세상은 제가 아는 이성과 논리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고통을 수치로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인생의 상실은 그 어떤 단위로도 계산되지 않더군요. 아내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뜨거운 물에 커피를 타 건네며 조용히 말했죠. 괜찮을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하지만 제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대인 측이 재건축 명목으로 허가를 신청했답니다. 법적으로는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싸울 힘도 돈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버티는 일이 되었어요. 냉면집을 정리하고 남은 설비를 헐값에 넘기며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환자를 수술대에 눕힌 기분이었습니다. 냄비 하나, 칼 하나 포장할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도로변에서 간판을 내리던 날 손끝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철제의 촉감이 손끝에 닿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마치 내 이름을 지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빗방울이 내렸습니다. 신호등 아래 서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사람의 생명을 다루며 얼마나 많은 계약서를 썼던가. 환자 동의서, 의무 기록, 약품 계약서 그 모든 문서 위에 사인을 하며 나는 항상 정확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인생을 결정한 계약서 앞에서는 왜 그렇게 쉽게 펜을 들었을까요? 아마도 자신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조금 안다고, 경험이 많다고, 그래서 대충 넘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 교만이 제 인생의 빈틈이 되었던 겁니다. 며칠 후 그 건물에 새 냉면집이 들어섰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인테리어도 메뉴도 거의 같았습니다. 간판 불빛이 다시 켜진 그 골목을 지나가던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내는 제 팔을 붙잡고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그 가게 안에서 웃으며 식사하는 손님들의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아닌 한기가 몸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누구의 정의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잃었다. 냉면집은 없어졌고 내 이름도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이 상실 속에서 한 가지 배웠다. 세상은 친절하지 않지만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글자 하나, 문장 하나에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다. 나는 이제야 그걸 알았다. 그 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문득 식당 간판이 눈에 띄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냉면 광고가 보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마음속 어둠이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분노 대신 허무가 남았고 허무 대신 이해가 들어왔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실패는 언젠가 교훈으로 변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이 생기기 전에는 누구나 상처 속에서 길을 잃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배운 한 가지는 사람은 멈추면 죽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걸어야 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실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고요. 누군가 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진료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라디오만 켜두고 하루를 보냈고, 저는 방 한켠에서 먼지를 털며 낡은 책상 위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의사로 살아왔던 습관대로 무언가를 기록하려고 펜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료 기록이 아니라 제 삶의 진단서를 써야 했습니다. 실패의 이유, 배운 것, 그리고 다시 살아야 할 방법. 처음엔 아무 글자도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따라 문장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노후를 위해 차린 냉면 가게. 계약서 한 문장 때문에 모든 게 사라졌다. 쓰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한 줄의 진실을 남겨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보고 한 번이라도 계약서를 다시 읽는다면 그걸로 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구청에서 열린 시니어 창업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사람들 속에 있고 싶어서였어요. 강의실엔 저처럼 은퇴한 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눈빛이 닮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강사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약입니다. 계약서 한 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누군가 대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계약서 한 줄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의사로 살다가 냉면 가게를 차린 이유, 가게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그리고 결국 그 문장 하나로 모든 걸 잃은 과정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가를 훔쳤고 어떤 이는 메모를 하더군요. 이야기를 마친 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오늘 당장 제 계약서를 다시 보려 합니다. 저도 비슷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제게는 위로이자 경고였습니다. 세상엔 여전히 수많은 나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작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청 근처 무료 상담소에서 은퇴자들에게 창업 전주의 사항을 알려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제 실패담은 그들에겐 생생한 교과서가 되었죠. 상담을 마친 어르신들이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마음 한켠이 비었습니다. 냉면 육수의 냄새가 떠올랐고 불빛이 꺼진 가게 문 앞에서 서성이는 제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곳은 제 청춘의 마지막 조각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꿈에서조차 냉면을 삶고 있었습니다. 면발이 끓는 물 위에서 하얗게 떠오르는데 갑자기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깨어보니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더군요. 그럼에도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글이 술술 써졌습니다. 계약서는 글자가 아니라 삶이다. 이 한 줄이 제 인생의 새로운 서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작은 카드에 인쇄해
상담소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카드를 지갑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문장 덕에 다시는 속지 않겠네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그렇듯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그 건물 앞을 다시 지나가던 저는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새로 생긴 냉면집의 간판 아래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속였던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새 임대인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 안의 분노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글을 멈췄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살아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할까? 내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를 조금 더 밝히기로요. 그날 이후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눈이 저절로 떠졌고 머릿속에는 그 건물 앞에서 본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중개인의 웃음, 새 임대인의 고개 끄덕임, 그리고 환하게 켜진 냉면집의 불빛. 그 불빛이 제게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 손끝의 온기와 제 아내의 땀과 우리가 흘린 세월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그냥 잊을까? 아니면 끝까지 가볼까?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요.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맞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갔습니다. 서류를 꺼내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조항이 법적으로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겁니까? 젊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정면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로 접근할 수는 있죠. 다만 싸움이 길고 힘들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약서 조항의 불공정성, 중개인의 부주의, 그리고 임대인의 위법 행위를 근거로 한 이의 제기였습니다. 편지를 붙이던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위에 제 이름을 적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로 살 때 수많은 처방전을 써왔지만 이렇게 떨리는 글씨로 이름을 적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차가웠습니다. 계약서에 근거한 정당한 해지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하자는 없지만 양심은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통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허무가 뒤섞여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조금은 시원했습니다. 적어도 이번엔 침묵하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상담소에서 만난 한 노인이 제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도 비슷한 일을 당했소.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갔지. 근데 선생님은 다르네요. 누군가는 말해야 하오. 그 말이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최소한 누군가의 용기가 다음 사람의 실수를 막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조금씩 글을 더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사에 기고를 했고 지역 방송국에도 사연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 한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취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젠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기자가 찾아와 카메라를 세우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말했습니다. 계약서는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입니다. 그 글자 하나에 내 인생이 있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숙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사와 방송이 나간 지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기자인 줄 알았지만 상대는 뜻밖에도 그 건물의 새 임대인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그냥 조용히 사시죠. 전화가 끊기고 난 뒤에도 손에 남은 떨림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에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내 이야기를 끝까지 하겠다고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의 말을 건넸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낯선 목소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당신 때문에 괜히 시끄러워졌잖아요. 낮은 음성, 짧은 말, 그리고 의미를 짐작하기 어려운 침묵. 저는 처음엔 무시했지만 밤이 깊을수록 그 목소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집 앞 우편함에 익명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 이름도 주소도 없이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죠. 당신이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선이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누군가가 경고처럼 남긴 말일 수도 있고 혹은 위로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문장은 제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잃은 건 돈보다 인간의 신뢰, 세상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명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진실은 누가 덮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기자와 함께 자료를 모으고 법률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중개인과 임대인의 관계를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한 건물의 거래를 여러 차례 함께 해온 사이였습니다. 계약서 조항도 그들이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싸울 수 있겠죠. 변호사는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번엔 다를 겁니다. 이건 명백한 공모의 흔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이 조금은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그때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나는 이 싸움을 통해 돈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실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저 세상을 너무 믿었다는 이유로 무너진 게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상담소에서 만난 노인들은 매주 안부 전화를 주셨고, 기자는 제 옆에서 꼼꼼히 기록을 도왔습니다. 심지어 몇몇 변호사들이 자문을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상대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새 임대인 측은 변호사를 3명이나 붙였고 저를 불만을 품은 퇴직자라며 깎아내렸습니다. 법정 안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세상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움직인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매일 새벽 창문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 싸움은 내 인생을 위한 마지막 진료였어요. 환자의 생명을 지키듯 이번엔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위 내용을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디테일을 살려서 이미지로 만들어줘. 아시아 사진으로 만들고 비율은 169로 하고 진짜 사진처럼 환하게 만들고 60대 사진으로 만들어줘. 며칠 뒤 법원에서 다음 변론 기일이 잡혔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달력을 펼치며 조용히 숫자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날짜 위에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날 밤 창밖의 비를 바라보다가 문득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이제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네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단단해지기 위해 부서져야 했던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 양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이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었죠. 아내는 제 와이셔츠 단추를 잠가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면 그걸로 돼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잔잔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법정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 셋은 고개를 맞대고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 뒤편에는 새 임대인과 중개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엔 여유가 가득했죠. 그들의 웃음이 제 속을 뒤집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손을 모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공판이 시작되자 상대 측 변호사는 마치 준비된 대사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본 계약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었고 원고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서명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행사는 적법합니다. 짧고 단단한 문장이 법정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인간의 온기가 한 점도 없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의사로 살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며 늘 신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의 단 한 줄, 그 한 문장 때문에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법정에 선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경고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순간 법정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판사는 아무 말 없이 제게 시선을 고정한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새 임대인과 중개인의 공모 정황, 반복된 거래 내역, 동일한 조항이 삽입된 이전 계약서들. 그 모든 기록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들은 서류를 들춰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 임대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때 판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멋졌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람들을 살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린 날 같아요. 그 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길고 무겁죠. 하지만 이번 기다림은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계약 무효.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무너졌던 세월이 한순간에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봉투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가엔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우리 둘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나 혼자만의 일로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 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사명일 테니까요. 판결이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제 시간은 오랜만에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문을 열면 봄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지난 겨울의 고통이 모두 녹아 사라진 듯 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이제는 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고 있었죠. 판결 소식이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은퇴 의사의 냉면집 사기, 법이 정의를 되찾다였습니다. 그 기사를 본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이는 용기를 줘서 고맙다 고했고 어떤 이는 나도 창업 전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다 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하나 제게는 위로였습니다. 세상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도 따뜻한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했으니까요. 며칠 뒤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 사례를 강연으로 들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그날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사람들의 눈이 저를 향하자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은퇴 후 냉면 가게를 열었다가 계약서 한 줄 때문에 모든 걸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저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건 육수가 아니라 읽지 않은 계약서의 글자였다는 거요. 사람들은 조용히 웃었고 어떤 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노신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오래전 냉면집을 준비하던 그 시장이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인사하며 반겨주었고 어떤 이는 그때 그 의사 사장님 아니세요? 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냉면 대신 인생을 삶고 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메밀가루를 꺼냈습니다. 주방에서 천천히 반죽을 하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불을 조절하며 김이 오르는 걸 바라보는데 마치 제 인생이 다시 끓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한 숟가락을 떠먹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냉면이 여전히 최고예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식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냉면을 삶았다. 그러나 이번엔 장사를 위한 냉면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냉면이었다. 계약서 한 줄에 무너졌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또 다른 한 줄이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창밖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천천히 지붕 위를 덮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계약이 아닌 신뢰로 쓰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조용히 속삭입니다. 인생의 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단은 끝이 아니라 다음 문장의 시작입니다. 그날 밤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불을 끄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의 국물이 완성됐네요. 그는 모든 걸 잃었지만 결국 한 가지를 되찾았습니다. 바로 진실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죠. 인생의 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단은 끝이 아니라 다음 문장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지만 단단한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